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 종합학교 한보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 알고 시작하면 10년을 늙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골의 주택을 살펴보면 시골의 전원주택에는 농업인 주택과 일반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농막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펜션 등이 있는데 한보리쌤의 교육 시간에 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귀농귀촌 시 가장 중요한 내가 원하는 땅을 구입하였다면 그 다음은 행복한 전원생활의 로망 중 하나인 전원주택을 짓는 것인데 이것 또한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늪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판넬집이냐, 목조주택이냐, 콘크리트냐, 한옥이냐 등 어떤 유형의 집을 지을지 지었다 부수었다 하고 면적은 몇 평으로 할지, 집의 모양을 니은자로 할지 기역자로 할지 T자로 할지 지었다 부수었다 하고 실내는 방을 몇 개나 할지, 화장실 위치는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의 위치와 크기는, 방의 구조는 어떻게 하고 외장 마감과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하룻밤 사이에도 집 12채를 지었다 부수었다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이렇게 어렵게 고민 끝에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평생 한 번 짓는 집이다 보니 예쁘고 화려하게 지으려 하십니다. 특히 귀농귀촌은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라 아내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남편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며 같이 하게 되는데 땅을 구한 후 집을 짓는 데 있어 참고하고자 이리저리 다니며 많은 집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을 골라 도면을 그려오십니다. 집 지을 예산은 1억인데 저희가 도면을 보고 시공비를 산출해보면 1억 5천, 2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집 짓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추가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 인입비, 건축 설계비, 토목 설계비, 측량비, 토목공사, 석축, 지하수 관정, 정화조, 전용부담금, 산재보험, 취득세 등등이 있습니다. 또 새로 지은 집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가구나 싱크대, 각종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체인톱, 예초기, 농기계, 농기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공구들, 달달이 들어가야 할 생활비 등등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게 되면
젊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빚을 갚기도 힘들며 노년에는 수입이 없어 한번 쓰고 나면 회복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제대로 알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의 형태와 구조가 결정이 되었다면 허가를 내고 그 도면을 들고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공사가 나와 맞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맞는지 등등 시공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시작도 못하거니와 준공을 하지 못하는 등등 집을 짓는데 10년을 늙게 됩니다.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선금을 받고 시작도 안 하는 경우, 집을 짓는 도중 시공사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아는 사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잘못하여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시공사를 잘 만나셔야 제2막의 인생을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한고리샘의 교육을 통해 내가 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히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고민을 줄이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그것을 이해하고 집 짓기를 시작한다면 늪에 빠지지 않고 10년을 늙는다는 말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고리샘에서는 집을 짓는 데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며 제2막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집에는 어떤 유형과 어떤 형태가 있는지, 각 단계별 시공비는 어떻게 되는지, 내 형편에 맞는 집은 어떤 것인지 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조립식 판넬주택, 목조주택, ALC주택,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가 있는데 시공비로 볼 때 저가형부터 중저가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계량한옥, 통나무주택, 한옥 등등은 시공비로 볼 때 중고가형에서 고가형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다면 이 중에서 하나가 내가 짓고자 하는 내 형편에 맞는 집일 것입니다. 시공사들이 보편적으로 집에 대해서 견적을 내는 방식에는 먼저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기초를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지, 단열재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지붕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외장재와 내장재는 어떤 재료로 마감하는지,
천정의 형태는 어떤 디자인과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실내 바닥 마감은 무엇으로 하는지, 욕실에는 어떤 재료로 마감하고 욕실에 들어가는 숲이나 도전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등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상세한 시공비가 책정이 됩니다. 또한 현관문, 중문, 방문, 창문 등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유리는 2중 유리인지 3중 유리인지 등등에 의해 시공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조명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싱크대, 북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느 회사 것을 설치하는지 등등 집을 짓는 데 있어 단계별로 상세히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 짓는 외에 추가로 외부 공사인 데크와 파고라의 종류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시공비를 알아봅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허가도면을 들고 견적을 내기 위해 시공사를 찾게 되는데, 이때 시공사는 허가도면에 건축주가 추가로 원하는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한 후 적산을 통해 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 건축비이며 이를 평수로 나누면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평당 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어떤 디자인과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총 금액을 평수로 나누었을 때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평당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유형의 지붕재, 외장재, 내장재, 바닥재 등등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항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항을 적용한다면 금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보리샘에서는 각 단계별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부분별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시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도 집을 지은 경험이 없다 보니 머릿속으로 내부 구조를 구상하여 도면을 그려오시는데 공간 배치나 치수의 개념을 잘 모르시기에 작은 평수에 방을 몇 개씩 넣어 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을 지으려 하루에 집 12채를 지었다 부수었다 하듯 집을 구상한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고리샘에서는 기본적인 도면 보는 법과 이해, 또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집의 형태와 구조에 맞게 도면을 보아가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을 살펴보고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를 보면서 지붕 소재와 외장재, 내장재, 바닥재 등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빈칸을 채워나가며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구상하고 도면을 수정해 가면서 직접 그려봅니다.
그렇게 취수에 맞는 효율적인 동선을 잡아나가며 집의 내부 구조를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시간과 금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선정하였다면 이제 시공사로부터 기초부터 완공까지 단계별로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는 시방서를 받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통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만약 시공사와 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 집을 짓는 동안 시공사는 집을 지으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저렴한 자재를 쓰게 될 것이고 건축주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요구하는 등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가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밴드와 카페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